3인 3색의 정치 토론, 삼색 정치 토크. CBS 주말 뉴스쇼 2시간 동안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3부는요. 3명의 서로 다른 시선으로 정치 이슈 토론하는 시간이죠. 삼색 정치 토크입니다. 오늘 출연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지호 대변인, 김종혁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그리고 개혁신당 이기인 사무총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가 다루고 싶은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근데 광고도 많았죠. 네. 네, 네, 죄송합니다. 광고하는 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이해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통일교 자금 논란도 있고요. 또 내란 전담 재판부 관련된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또 이뇨한 의원의 갑작스러운 사태와 또 국민의힘의 현재 분위기 어떠냐, 이런 것들 함께 다 살펴봐야 되는데 그 전에 짧게요. 어제 또 소식이 좀 전해졌어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휴대전화에서 다양한 내용들이 입수가 됐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기소까지 됐고, 근데 그 중에도 눈길을 끄는 게 있었습니다. 검찰총장 용퇴를 얘기했는데 총장이 거부하고 개기기로 했다. 네, 대통령의 표현인데,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관련해서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기로 하니까 결국 주저앉힌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세 분 이야기 짧게 듣고 오늘 주제로 넘어가면 어떨까 싶은데요. 먼저 의석 순서대로 해볼까요? 네, 김지호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당시에도 네. 김건희 씨의 무혐의 처분을 위해서 어떤 검찰 서울중앙지검 고위직에 대한 인사를 단행한 게 아니냐는 그런 의혹이 많이 제기됐습니다. 그렇죠. 결국 1년 후에 밝혀진 게 사실이었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한마디로 김건희 씨의 예. 집사 법무부 장관이었다. 그 인사를 하고 나서 또 김지원 수석이 칭찬도 하잖아요. 야, 깔끔하게 처리해줘서 예. 고맙다. 예. 이게 뭐 하는 짓들입니까? 그리고 인사 실력이 훌륭하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현재 검찰 고위직을 차지하고 있는 그 10여 명의 검사장들, 그리고 2%의 맨날 이재명 정권 규탄하는 그 49명의 검사들, 이번에는 왜 침묵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부분도 좀 목소리를 내주셨으면 좋겠다. 집단 행동 네. 하셔야죠. 이번 집단에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면? 아니, 예. 사람이 일관성이 있어야죠. 이왕 하기로 한 거 집단 알겠습니다. 행동 계속 하셔야 된다. 계속 하시라? 예. 일관성 알겠습니다. 얘기하려면 민주당 얘기하면 안 되죠. 민주당이 무슨 일관성을 얘기해요. 네, 김정혁 전 최고위원. 저는 솔직히 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얘기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아이고. 얘기하면 할수록 정말 우리 당의 어떤 잘못된 그런 네. 과거가 드러나는 것 같아서 화가 나는데, 네. 근데 보면 역설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굉장히 외로웠을 것 같아요. 외로웠다. 왜냐하면 보세요. 그때 당시 한동훈 당대표 김건희 여사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라고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알고 보니까 이원석 검찰총장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라고 대통령에게 그 올곧은 목소리를 내고 있었던 거예요. 예. 뭐 검사들은 전부 다 뭐 정치 검찰이니 떡검이니 얘기하지만 네. 그 지금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라고 권력과 맞서 싸운 검사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 앞으로 이제 더 진실이 밝혀질 겁니다. 더 진실이 밝혀지면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세상에 그렇게 우리는 다 정의고 남들은 다 악이다라는 것, 그것이 아니라는 것도 확인되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가 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다행입니다. 오해십니다. 네. 다행입니다. 네. 오해라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이기인 사무총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성재 장관의 그 텔레그램 어떻게 답을 했는지는 아직 드러나지 않아서 그 답을 어떻게 했는지까지 드러나면 이 김건희 여사가 국정에서 어떻게 개입했는지를 조금 더 입증하고 증명하는 좀 계기가 될 거라고 좀 보고요. 근데 우리는 많이 예상을 했잖아요. 김건희 여사가 여기저기에 개입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 어쨌든 이 부분까지 잘 수사했으면 좋겠고, 저희가 현상을 진단하고 비판하는 것도 좋지만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영부인은 사실상 대통령의 부인이긴 하지만 사인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이렇게 사인이 국가의 어떤 권한과 세금을 써가면서 개입하는 것을 그냥 냅둘 것이냐. 뭐 우리 개혁신당도 그렇고 어떤 정당에서도 그랬지만
대통령 영부인법 필요하다. 이제는 정말 제도권에서 대통령 영부인에 대해서 견제가 필요하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런 제도적인 뒷받침도 함께 좀 따라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좀 제도적으로 좀 문제를 좀 없애기 위한 노력들을 정당들이 잘 해주기를 기대하면서 자 본격적으로 이번 주의 정치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저는 이 통일교 후원금 논란 그동안에 이제 국민의힘 관련된 이야기만 나왔기 때문에 국민의힘을 정말 밀어줬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야 이거 민주당 의혹도 나왔어요. 물론 의혹입니다만 민주당 인사들에게도 금품 줬다. 윤영호 전 본부장이 구체적으로 액수와 선물까지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물러나면서 나는 억울하다. 사임한 다음에 밝히겠다라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이 전재수 전 장관이죠. 네. 장관직을 물러난 거. 근데 솔직히 저는 정치인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냥 장관직 유지하면서 나 너무 당당하다. 나 억울한데 내가 왜 물러나냐? 나 할 거 나 일 다 하면서 싸울 거다. 저 의심하지 마십시오. 라고 할 것 같은데 이 정치인의 어떤 심리, 정치인의 정치적인 상황과 판단은 좀 다른가 봐요. 김조 대변인.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첫 번째는 지금 윤영호 본부장이 금품을 제공했다는 정치인이 총 3명입니다. 전재수 장관, 임종성 전 의원, 그리고 김규환 전 의원이죠. 그러니까 이분들에게는 구체적으로 어떤 금액의 돈을 줬다. 그리고 고가의 시계도 줬다. 네. 이런 구체적인 진술과 정황이 좀 나왔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어쨌든 진실 공방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 자체가 현직 장관으로서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의미가 하나 있을 거고 두 번째로는 전재수 전 장관이 부산 시장 후보로 매우 유력한 분이기 때문에 예. 어차피 부산시장에 입후보 하려면 뭐 12월 말이나 1월 달에 장관직을 그만뒀어야 됐습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결백을 전제로 이것을 좀 털고 나온다는 그런 계산을 해보면 좀 빨리 이렇게 그만두고 나오는 것도 충분히 명분이 있어 보인다. 제가 볼 때는 예. 시계라는 고가품을 제공하고 또 금품을 줬다면 어쨌든 그 돈이 어디서 땅에서 떨어지거나 시계를 살 때 갑자기 나타나는 건 아니잖아요. 예. 정황이 나올 것이고 2, 3주 내에 통일교 측에서 또 윤영호 전 본부장 측에서 그러한 물증지를 제시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생각보다 빨리 진상이 규명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국가수사본부에서 이 세 분에 대해서 출국 금지를 어제 바로 시켰습니다. 네. 그리고 빨리 조사도 진행하려고 하고 생각보다 빨리 진상이 규명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실제로 윤영호 전 본부장이 법정에서 구체적으로 이 정치인 로비 관련해서 뭐 이야기를 하지 않겠느냐, 폭로하지 않겠느냐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정반대였습니다. 제가 만난 적도 없는 그분들한테 금품을 제공한다는 건 말도 안 됩니다. 라면서 기존에 알려졌던 내용과는 정반대의 입장을 보였어요. 이게 입장이 바뀐 건지 아니면 그 전에 진술이 뭐 잘못 전달된 건지 정확히 사실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 폭로 국면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김정혁 전 최고위원께서는 지금 이 상황 어떻게 보세요? 정권 초반에 그 게이트의 문이 활짝 열린 거죠, 뭐. 판도라의 상자가, 게이트의 문이다. 네,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거라고 할 수도 있는데 아니 지금 생각해 보세요. 이 관련된 현직 장관 2명 그리고 뭐 여야의 유력한 정치인들, 뭐 국정원장 이름도 막 오르내리고 심지어는 대통령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한학자를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라는 그런 논란과 의구심까지 제기되고 있잖아요. 네. 과거에 그 통일교의 굉장한 그 고위직에게 그 임명장도 수여하는 장면이라든가 녹취록에서 그 이재명 대표가 만나고 싶어해. 근데 정진상에게 연락해 볼게. 뭐 이런 얘기들이 다 공개가 됐어요. 누구나 전부 다 이게 뭐지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대통령이 2차례에 걸쳐서나 그 통일교를 해산할 수 있다라는 식의 사실상 공개적인 겁박을 하고 나섰어요. 도대체 그 배우가 뭐냐? 이런 것들을 국민이 의심스러워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민주당이
그 통일교로부터 뭐 신도들을 가입시키고 돈까지 받은 국민의힘은 정교 유착의 잘못된 사례의 표본이고 해산시켜야 된다. 뭐 네. 이런 식의 공격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자, 이제 화살이 부메랑이 다시 민주당에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얘기하실 겁니까? 지금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민주당의 핵심인 사람들이 다 통일교로부터 무슨 뭐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분명히 하셔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저는 전재수 장관 네. 이분 평소에 상당히 방송에서도 많이 만났고 굉장히 합리적인 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전 높이 평가하는 정치인입니다. 예. 그래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어. 근데 그분이 예를 들어서 그 미국에서 돌아오자마자 공항에서 나 장관 사퇴하겠습니다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아까 앵커도 말씀하셨듯이 본인이 만약에 무고하다면 왜 저렇게 서둘러서 장관직을 내려놓는지, 그리고 만약에 정상이라면 과거에 김의겸 씨가 한동훈 그 법무장관에 대해서 청담동 의혹 얘기했을 때 한동훈 그때 장관 그랬잖아요. 저는 모든 걸 다 걸겠습니다. 아니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네. 이렇게 얘기했는데 만약에 무고하다면 전재수 장관도 그 장관뿐만 아니라 의원직을 비롯해서 나는 정계 은퇴하겠다.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이렇게 나왔어야지 그게 정당한 그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의원직은 놔두고 장관직만 물러나가면서 수사가 제대로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는 조금 논리적으로는 좀 설득력이 없다. 네. 그래서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통일교 자금 논란이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으로 지금 번진 상태. 물론 진위 여부는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자, 제3당으로 또 험난한 길을 걷고 있는 이기인 사무총장께서는 매일매일이 험난하죠. 예, 이 국면 어떻게 보십니까? 좋아 보이는데. 네. 좋아 보이면서도 불안합니다. 어쨌든 일단 윤영호 본부장이 말을 바꾼 것은 어쨌든 본인의 형량 뭐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한 것 같아요. 이 민주당 그리고 대통령까지 거명되는 이 상황에서 민주당 인사들한테 금품을 줬다라는 게 구체화되거나 사실이 되면 이 부분 또한 본인에게 되게 불리할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 2일과 9일 국무회의에서 두 번이나 이 종교에 대한 해산을 얘기했었던 대통령이 그 메시지를 보고 야, 내가 잘못 불면은 내가 속해 있었던 집단이 몽창 날아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 불안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겁먹었다. 이제 좀 전략적으로 재판의 전략적으로 좀 말을 바꾸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저는 그 정치권에서 역풍을 맞는다라는 표현을 가끔 쓰잖아요. 예, 예. 가끔 우리가 어떠한 대상에서 비판하다가 그 비판의 당사자가 됐을 때 역풍을 맞는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지금 딱 민주당이 그 꼴인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국민의힘이 통일교와의 연루설이 처음 터졌을 때 민주당이 얼마나 거세게 비판을 했습니까? 그렇죠. 제가 기억하는 논평만 하더라도 통일교의 나라다, 뭐 이단의 정당이다라는 말까지 하면서 별말 다 쏟아냈어요. 근데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구체적으로 통일교와 접촉했고 금품을 받았다라고는 하는 의혹에 이름이 더 많이 거론되는 것은 민주당입니다. 뭐 해외 명사 초청, 스테판 커리라는 해외 명사 초청하면서 그 연결고리로 뭐 농구 선수죠. 강선우 의원이 어프로치 하겠다. 그러면서 정진상 실장한테 명단 주겠다라고 하기도 했었고, 또 방금 김정혁 최고 얘기했지만 국정원장 이야기까지 나오고요. 그리고 전재수 장관 낙마했죠. 게다가 윤영호 본부장과 통일교 이모 부회장이 서로 간에 통화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직접 연락이 왔다라고 하니까 그럼 정진상 실장한테 확인해 볼게요. 그러니까 정치를 구성하는 대통령, 당직자, 입법부, 국회의원 할 것 없이 전부 다 거론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과연 민주당이 이걸 어떻게 감당해낼 것인가. 그러니까 애초부터 대응 방식이 잘못됐다고 저는 봅니다. 처음에 통일교 국민의힘 연루설 터졌을 때 국민의힘 만약에 비난할 게 아니라 우리 당도 혹시 문제가 없는지 한번 돌아보겠다라고 하는 다소 좀 냉정한 대응이 있었으면 이렇게 거세게 부메랑을 안 맞았을 텐데 본인들의 말이 지금 본인들 발목을 다시 잡고 있는 국면 아니겠습니까? 아니 근데 그동안 한국 정치사를 돌아보더라도 어떤 양대 정당 중에 완벽하게 한쪽에만 줄을 대는 경우는 거의 없지 않았습니까? 보험용으로라도 어떻게든 이렇게 양쪽을 다 관리를 하잖아요. 예, 근데 민주당에서도 요거를 너무 단정적으로 공격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것도 그렇고 잠시만요. 예. 그 문선명 총재가 있었을 때 그분을 예방했었던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이셨어요. 이거 어찌 보면 접점의 어떤 크기와 그 면적을 비교해 보면 사실 민주당이 통일교와의 접점이 더 많았던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통일교라는 그 종교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 교세를 확장하고 명맥을 유지하는 방식이
교인을 계속해서 포섭하는 방식이 아니라 부동산, 건설, 교육, 뭐 대북 사업 같은 이 사업을 통해서 이 명맥을 유지했는데 이게 권한이 있는데 로비를 했던 것이 통일교였거든요. 그러니까 여야 할 것 없이 로비를 했던 건 맞는데 드러내놓고 이렇게 계속해서 접점을 만들었던 것은 민주당이 맞다. 근데 그런 과거를 돌아보지 않고 국민의힘과 연루서로 그렇게 마냥 비판했던 것이 과연 맞느냐라는 지적을 하고 싶어요. 아니, 그러니까 정당에서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대통령이든 영부인이든 고가의 물품을 받고 그다음에 뇌물을 받았으면 그게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비판해야지. 아, 우리도 연관이 있을 것 같으니까 국민의힘이 그런 일이 있을 때 비판하지 말아라. 이것은 저는 좀 맞지 않는 설명이라고 생각하고요. 네네. 자, 민주당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처럼 이러한 수사 사건과 관련된 전담 부서가 있을 때 이 사람들을 전부 다 인사 조치하고 검찰총장까지 바꿨습니까, 민주당이? 그렇지 않잖아요. 저희도 완전 무결한 그러한 집단은 아닙니다. 구성원들 중에 그러한 의혹에 넘어간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부분 관련해서 정당의 입장에서는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히 수사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안 생기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네네. 국민의힘 어땠습니까? 국민의힘이 은폐하다가 결국 계엄까지 저지르고 네. 결국 탄핵되고 정권까지 넘겨준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러한 잘못을 저희는 저지르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미 자, 저질렀어요. 뇌물을 받은 사람들과 네. 정치인으로서 통일교 인사를 만난 건 다른 것이죠. 그렇죠. 그것을 뒤섞어 가지고 예. 그러면 나경원 의원도 사실은 여기서 거론되고 있는데 이 사람도 그 만났다는 이유로 그러면 어떤 그 사법 처리나 수사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 정진상 정무조정실장 같은 경우는 분명히 본인 입장을 저를 통해 밝혔어요. 예. 아무런 관련도 없고 연락도 안 했다. 예. 그리고 뭐 스테판 커리인지 뭔지 이분은 예. 전혀 일정이 진행된 것도 없어. 제안이 들어올 수는 있죠. 그런데 뭐 그런 고가의 일정을 저희가 그걸 왜 합니까? 민주당에서 안 했잖아요. 네, 결국은 뭐 실체가 없는 걸 가지고 결국은 정확한 뇌물 정황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 의심에 대해서 장관이 사퇴를 했고 지금 출금 조치까지 어제 취했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하라는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첫째, 네네, 김정욱 대변인. 어떤 네, 범죄든지 최고위원. 간에 처음에 그 범죄 관련자들이 자기가 나 관련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 관련자들이 나 상관없습니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을 그것을 마치 진실인 것처럼 주장하시는 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고 그 민주당에서 국민의힘 관련자들이 그렇게 부인할 때 그렇게 얘기하셨습니까?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그리고 마치 무슨 전 분명히 얘기하지만 박성재 장관을 통해서 검찰 인사한 거 이거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바로 비판했어요. 네. 근데 민주당이 안 했다고요? 민주당이요 대장동 항소 사건 관련해서 검사장 18명이 검찰총장한테 이거 왜 하신 겁니까? 법리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거 항명이라고 그러면서 길길이 뛴 게 누굽니까? 민주당 아니에요. 그리고 다 인사조치 하셨잖아요. 이번에 검사장 한 명을 평검자로 보내갖고 이 사람의 행정소송 걸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뭘 보복조치를 안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인사와 관련해서 정당하게 했다는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주장하시는 것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과는 전혀 그것과는 동떨어진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통일교 뇌물 얘기를 하는데 사실 계엄 얘기를 한다라는 것은 네. 이렇게 물을 타겠다라는 저는 의도로 보여지는데요. 물타기다. 우리 오늘 주제는 통일교 뇌물 얘기니까 통일교 뇌물 네. 얘기만 합시다. 그리고 네. 그래서 다시 통일교 얘기 예. 하다 보면 이게 뭐 뇌물인지 아닌지는 뭐 법적인 판단은 또 별개가 또 이루어지겠습니다만 이 통일교 자금 또는 로비 논란 관련해서 또 다른 게 이 윤영호 전 본부장의 이야기가 진실인지 여부와 별개로 아니 특검에 이미 8월에 진술을 했다. 그러면은 그때 왜 특검이 요거 수사하지 않았냐. 물론 특검 측의 얘기는 이래요. 특검법상 이거는 우리가 수사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닙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좀 다른 수사권이 있는 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게 오해를 피할 수 있는 길 아니었느냐. 왜 그동안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이게 드러나게 했느냐. 자, 이게 단순히 도덕적인 어떤 사회적인 비난에 그치는 것인지 또는 법적으로 잘못이 있는 것인지 이것까지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자, 이거 이기인 삼총장 얘기부터 듣고 좀 해볼까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일단 아까 들었던 말씀에 좀 덧붙여서 좀 추가 첨언을 네네. 하자면 나는 복잡하게 착한 사람, 상대방은 단순하게 나쁜 사람. 이렇게 좀 이중잣대가 정치권에서 항상 늘 존재하는데 네. 지금 민주당이 되게 그런 것 같아요. 특히 이 통일교 문제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접촉했다라는 것과 뇌물 받았다라는 것은 확실하게 구분되어야 되는 거에 맞는 건데 그렇죠. 예. 과연 그 잣대와 기준이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였느냐라고 좀 자문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검도 이제는 특별검사라는 말을 지워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법안을 바꿔가지고 네. 특별히 민주당만 봐주는 검사로 이름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사실 이 별건 수사를 가능하게 했던 것이 김건희 특검법의 2조 수사 대상 16호이거든요. 물론 뭐 관련 사건. 한정한다라는 얘기를 하지만 사실 네. 권성동 의원의 이 뭐 돈을 받았다라는 것도 아직 김건희 여사와의 구체적인 대가성 내지는 연관성이라는 게 입증이 안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이 사건을 확장시켰던 것이 이 특검이었는데 왜 민주당이 뇌물 받았던 것만 8월 달에 진술을 확보하고 나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느냐. 결국 이 정권의 눈치와 민주당의 눈치를 봤다라는 평가가 있을 수밖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좀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네. 뭐 물론 그 당시 김건희 특검법의 어떤 관련 사건의 범위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 좁게 보면 안 된다라는 특검은 계속 입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법적인 판단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고 김종혁 최고위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민중기 특검을 특검해야죠. 특검 그거 대상이다. 있잖아요. 예, 그 여러 차례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수사팀에서도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여러 차례 보고를 올렸어요. 근데도 그걸 계속 덮어두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8월 달에 범죄 의혹이 확인이 돼서 밑에 있는 수사 담당자들이 이거 문제 삼아야 됩니다 하는데 그걸 계속 덮어놨습니다. 이거 범죄 아닙니까? 이 자체로. 그리고 그래서 일부 사건 같은 경우는 공소시효가 거의 끝날 지경에 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의도적으로 은폐하려고 시간 질질 끌었던 거 아니냐. 지금 저쪽에서 하는 얘기는 11월 달에 사건 번호 부여했다. 11월 달에 왜 부여했을까요? 아니 지금 윤영호가 법정에 나와서 계속 폭로할 듯한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검사들도 밑에 있는 수사한 사람들도 이거 문제가 있다라는 것들이 계속 부글부글 하고 있으니까 야 이러다간 큰일 나겠다 싶어서 그냥 부랴부랴 눈가림으로 사건 부여한 게 아닌가라는 의혹이 듭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김건희 사건과만 관련돼서 우리가 수사할 권한이 없었다면 아니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다가 다른 범죄가 발견되는데 우리가 그거 지금 미션을 받은 것은 A라는 범죄만 수사하게 돼 있다 그러면 B라는 범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사 결과에서 이러이러한 게 드러났습니다. 근데 저희는 지금 이거 수사할 권한이 없으니까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하겠습니다라고 기자회견을 하고 당연히 넘기는 게 맞죠. 그게 정상적인 절차죠. 근데 그런 거 하나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특검이 얼마나 출발서부터 정치적이었는지를 명백히 보여주는 거고 민중기 특검에 대해서는 이 문제를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특별검사라는 게 이제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서 하는 거니까 정치적인 성격이 없을 수는 없다. 다만 이 특검법을 보더라도 5조에 특별검사의 정치적인 중립 조항이 있어서 정치적인 어떤 고려에서 시작된 수사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특별검사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어떠세요? 김조 대변인 보시기에는? 일단은 김건희 특검에서 윤용호 본부장의 초기 진술을 받았을 때 예. 본인들이 이 사건을 조사할 여력이 없다면 뭐 김건희 특검이 워낙 범죄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엄청 증거도 바빴어요. 많이 나오고 예.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다 보니까 여력이 없으면 사건 번호를 부여해서 다른 수사기관에 넘겼다면 이러한 어떤 정치권의 공격을 받을 빌미를 제공하지 않았을 텐데 그 점은 네. 저도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다만 예. 제가 그 당시에 윤영호 본부장이 어떤 방식으로 증언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근거 자료를 제공했는지 정확히 그 수사 보고서를 보지도 못했고 예. 지금 와서 보면은 이 사건이 좀 불거지고 나서 윤영호 본부장의 태도를 보면 진술이 오락가락해요. 갑자기 뭐 내가 준 것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아냐. 그러면 이 사람의 진술이 뭔가 오락가락하면서 신빙성이 떨어질 수도 있었겠구나. 특검이 보기에 당시에. 그런 판단을 예. 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한 걸로 보이고 늦게나마 네네.
그래도 사건 번호를 부여해서 지금 국가수사본부에서는 3명에 대해서 어쨌든 출금 조치하고 강제 수사를 강력히 진행하고 있지 네, 않습니까? 입건했죠. 2, 3주 내에 저는 진위가 밝혀진다고 생각한다. 어. 뭐 야당에서는 이 부분 관련해서는 굉장히 드세게 네. 정쟁화시키고 계신데요. 좀 기다리면 진위가 파악되지 않겠습니까? 네. 아니, 근데 시간을 좀 주십시오. 나의 뇌물은 정쟁, 당신들의 뇌물은 끝까지 특검. 이게 말이냐 방구야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김건희 특검 얼마나 문제가 많았습니까? 뇌물죄 뭉갠 것도 마찬가지지만 그 양평 공무원의 극단적 선택이 있었을 때 가압적 수사 회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드러났고 메모와 필적 감정 유서를 필적 감정 해보니까 일치됐다라는 그 결과까지 나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너무 나의 정권에, 그러니까 나의 진영에 유리한 것은 뭉개고 당신들한테 불리한 것, 당신들에 해당하는 것은 끝까지 파묘한다라고 하는 내로남불이 전형적으로 좀 들어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짧게만 얘기할게요. 네. 아니 경찰로 이첩하자마자 바로 출국 금지를 할 정도의 범죄인데 그런 의혹이 있는 건데 특검은 이게 범죄가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를 잘 몰라서 그래서 그냥 질질 끌고 있었다. 그게 무슨 특검입니까? 그런 정도 실력 갖고 무슨 수사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난리를 치고 여기저기서 사고 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실력이 없으면 빨리 내려놓으시라. 그리고 본인들이 했던 것들 그렇게 덮으려고 했던 것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라. 민중기 특검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이 통일교 논란 그리고 또 특검의 수사와 조치가 적합했느냐에 대한 논란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광고 듣고 돌아와서 다음 주제 이어가겠습니다. 네, 2시간 동안 생방송으로 함께하는 CBS 주말 뉴스쇼 정치 얘기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 얘기로 좀 가보죠. 이뇨한 의원이 갑작스럽게 사퇴를 했어요. 저도 그때 생방송 뉴스를 보던 중이었는데 갑자기 속보로 전해져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무슨 배경인가, 무슨 이유인가, 굉장히 약간 당황스러웠는데 국민의힘에서 이제 함께 정치를 하고 계신, 뭐 함께 정치라고 하긴 좀 그렇습니다만 국민의힘에 함께 몸담고 계신 김종혁 전 최고위원께서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사실 이뇨한 의원 개인적으로 좀 알거든요. 근데 예. 뭐 아시다시피 이뇨한 의원은 국회의원 되기 전에 국민적 사랑을 많이 받았던 분이에요. 그럼요. 구수한 순천 사투리에 예. 그리고 그 조상들이 세브란스 병원도 만들고 선교사라 와서 한국에 굉장히 좋은 일 많이 하신 분들이잖아요. 네. 이뇨한 의원 본인도 다양한 봉사활동 그리고 특히 북한에도 무슨 앰뷸런스를 보내주는 운동을 벌이고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건 네. 멀쩡한 사람 하나가 정치판에 들어와서 또 망가져서 나가는구나 라는 느낌이 들어서 가슴이 아파요.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옆에 있다가 망가진 사람 여러 명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로 기록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들어와서 그 양심의 무게를 잘 못 견디는 것 같아요. 와 보니까 이 정치판이라는 건 완전히 무슨 싸움판 비슷하게 돌아가고 있고 그리고 또 본인도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 관계가 꽤 있었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그 무게, 그 죄책감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괴로움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단지 한 가지 아쉬운 건 네. 기왕 떠나시면 분명하게 계엄이 왜 잘못된 것이고 그리고 대통령은 왜 탄핵돼야만 했었는지 그런 것들을 명백한 입장을 밝히고 가셨으면 그게 오히려 우리 당에 좀 짐을 덜어주는 그런 것이 됐을 텐데 거기까지는 안 가신 게 좀 안타깝습니다. 네, 사실 뭐 진영 논리 이런 부분들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지금 김종혁 전 최고위원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이 확실하게 있었으면 의원직 사퇴의 어떤 의미가 좀 더 부각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긴 하는데 그리고 또 하나 사실 비상계엄 선포 후에 상당히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발언들도 하긴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 보면은 참 정치 힘들다, 정치 어렵다, 정치하지 말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세 분 열심히 정치 활동하시는 세 분 앞에서 참 이런 말씀드리기 참 죄송하고 송구스럽습니다만 정치하지 말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김조 대변인은 이 의원직 사퇴 그리고 또 국민의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요. 인요한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국민들의 사랑을 많이 받으신 분이고 사회적 명망도 높으신 분이었는데 정치권에 들어온 국민의힘의 혁신위원장으로 들어오실 때도 그 행보를 보면 네.
저는 굉장히 비겁하게 느꼈어요. 아 비겁하다. 혁신이라기보다는 일방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대리인이 돼서 뭔가 당리당략을 따르는 윤석열 정권의 이익을 쫓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계엄 이후에도 뭐 심정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을 이해한다 이런 발언을 했죠. 계엄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어요. 그리고 나갈 때도 아니 내가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고 그랬는데 옛날에는 정권 핵심에서 나를 많이 챙겨주고 우대했는데 지금은 뭐 재미도 없고 그냥 무책임하게 퇴장할 때도 정말 비겁하게 나가지 않나. 종합적으로 보면요, 국민의힘의 인사 시스템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명망가들 불러다 놓고 그다음에 대리인으로 앞세워서 이용한 다음에 폐기 처분하는 그러한 시스템이고, 차라리 그럴 거면 정말 정치에 대한 열망과 어떤 열정이 있는 그런 우리 김종혁 전 최고위원님이나 네. 이기인 전 사무총장님 같은 분이 비례의원이 됐으면 네. 우리 민주당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아. 끝까지 그만두지 않고 저희를 네. 정말 이 이슈에서 투쟁하셨을 거예요. 근데 네. 이게 사실 당성도 없고 정치에 대한 애정도 없고 결국 그런 분들의 말로가 이런 것이다. 저는 좀 이런 어떤 정치권에 애정이 있고 본인의 소명 의식이 없으신 분들은 인요한 위원장처럼 그냥 정권의 달콤한 그런 유혹에 넘어가서 이렇게 오시면 사실 망신 당하신다. 이런 아유. 선례라고 생각합니다. 칭찬을 들었는데 왜 찜찜하죠? 기분이? 네. 아, 이긴 사무총장. 네. 만말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 국회의원직을 내려놓는 건 사실 쉬운 결정이 아니기 때문에 평가할 그렇죠. 부분이 분명히 전 있을 거라고 네. 좀 보는데 좀 생뚱맞아요. 좀 갑자기 왜 사퇴하셨지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 저만 그렇게 느낀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난 1년 동안 뭐 진영의 문제라는 그 워딩을 쓰셨는데 주어가 없어요. 그게 당내 일을 말하는 건지 당 바깥의 일을 말하는 건지 뭐 아니면 장동혁 대표 지도부가 문제가 있다라는 건지 아니면 이재명 정부의 뭐 국정 기조가 문제라는 건지 그런 주어가 없이 그냥 진영의 일, 지난 1년 동안 불행한 어떤 이런 뭐 과정 이렇게 주어 없이 그냥 문맥만 얘기하다 보니까 도대체 왜 사퇴를 했지라는 생각이 전 먼저 들고요. 그리고 정말 진짜 우리 김정일 최고 말씀하신 것처럼 제대로 된 어떤 사퇴가 되려면 반성과 사과가 좀 더 앞섰다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옹호하고 두둔했었던 사람이, 그리고 또 인요한 위원장이 어떤 분이십니까? 5.18 민주운동 때 시민군 통역하셨던 분이세요. 그럼 계엄에 대해서 그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에 대해서 뭐 그 심정을 이해한다는 말까지 하고 끝까지 계엄은 잘못됐다는 말을 못하고 떠났잖아요. 네. 계엄은 잘못됐습니다. 다시는 국민의힘 내에서 보수 진영 내에서 같은 과오가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명징한 메시지를 내고 말게 사퇴를 했다면 야, 인요한 위원장이 진짜 기득권을 내려놓는구나 라고 하는 평가가 나올 수 있었을 텐데 주어도 없이 그냥 하나만한 모호한 말들만 하다 보니까 그냥 피곤해서 퇴근하셨나라는 생각이 먼저 들 정도로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렇게 이 12.3 계엄 선포에 대해서 뭐 확실하게 밝히지 못했지만 어떤 취지인지는 뭐 짐작되는 그런 의원직 사태가 있었는데 사실 주호영 의원도 탄핵 사유는 충분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발언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윤한홍 의원도 지난주에 전해드렸습니다만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언급을 했고 이런 부분들 이 인요한 의원의 사퇴와 좀 함께 생각하면 뭔가 기류 변화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어때요? 지금 현재 국민의힘 상황이 어떻습니까? 김정욱 전 최고위원. 굉장히 복잡하죠, 뭐. 그러니까 뭐 지금 뭐 앵커 말씀하신 대로 우리 육선에 그리고 TK 출신의 국회 부의장 그 주호영 의원이 거의 폭탄 선언을 하셨잖아요. 네. 이 계엄을 한 것은 김건희 때문에 한 거다. 그리고 윤석열 정권이 폭정을 저질렀다. 그리고 탄핵 사유는 명백하다. 네. 이거는 사실 그동안에 한동훈 전 대표가 주장했던 것을 10배도 더 강한 강도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사실 김지호 대변인이 그런 얘기 했다고 해야지 이해되는 건데 아니, 김지호 대변인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민주당에서도 폭정이라는 얘기까지는 안 갔던 걸로 알아요. 근데 이거 우리 당의 TK 출신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하셨고 그다음에 또 윤한홍 의원 PK 출신이시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이 그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라는 게 말이 되느냐라는 얘기까지 했어요. 거기다 25명의
그 초재선 의원들이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 절연해야 된다라는 성명을 12월 3일 날 냈고 그다음에 또 우리 저 송원석 원내대표도 그 대표 명의로 저 사죄 성명을 냈는데 그 뒤에 보면은 네. 유상범이라든가 김은혜라든가 뭐 조지현 네. 이른바 다 친윤이라고 하는 그런 그렇죠. 의원들이 부대표로 뒤에서 딱 돌입을 해서 사과를 했어요. 네. 근데 유일하게 장동혁 대표만 그날 아침에 페이스북에 민주당 때문에 비상경을 한 거기 때문에 불가피했다라는 식의 성명을 내고 하루 종일 사라져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가서 아니 너무나 명백해 지금 재판 과정을 통해서 무엇이 잘못이었는지가 너무나 명백해지고 있고 군인과 경찰들의 증언이 그 산더미처럼 쏟아지고 있는데 그것을 다 가리고 이것이 계몽령이었다. 그리고 탄핵한 건 잘못된 것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국민들로부터 받아들여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내년 선거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그냥 선거 포기하겠다는 거. 그리고 그냥 우리끼리만 그러니까 마치 북한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외롭고 괴로워도 우리끼리 가자. 뭐 고난의 길, 예. 고난의 행군. 예. 뭐 이런 얘기하는 거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리고 정당 정치를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좀 우리 당이 장동혁 그 대표 체제가 근본적으로 좀 심하게 흔들리고 있고 그것은 뭐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 장동혁 대표가 계속해서 극단적인 유튜버들, 이른바 극우 유튜버들이라든가 아스팔트 세력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비유만 맞추려고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부분에서 기인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국민의힘에 또 있었던 또 이기인 사무총장도 이 상황 보면서 생각이 굉장히 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윤한홍 의원도 그렇고 주호영 의원도 그렇고 권영진 의원까지 나서가지고 지금 바른 소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네. 권영진 의원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대로 가다간 2018년 지방선거가 재연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이제 이 세 분의 공통점이라고 하는 게 국민의힘 텃밭 의원들이고 네. TK 그리고 정말 유리한 지역의 의원들이 또 다선 중진 의원들이 이렇게 목소리를 낸다라는 것은 이대로 가면 지방선거 망한다라는 그 위기감이 있는 것 같아요. 2018년 지방선거를 우리가 다시 상기를 해보면 17개 광역단체장 중에 14개 광역단체장을 민주당한테 내줬습니다. 그 대구는 모르겠지만 경남, 그러니까 이 윤한홍 의원 같은 있는 지역구의 경우에 17개 기초단체장 중에 7개나 민주당한테 내줬고요. 경남도 이외에도 58석 중에 34석이나 민주당한테 내줬기 때문에 예. 아마 그때의 분위기와 지금의 분위기가 다르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진단을 하니까 이런 메시지를 내시는 것 같은데 이런 메시지 낼 거면 진작 좀 내시지. 좀 시기가 사실 예비후보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 2달 전에 이렇게 나온다는 게 예. 사람들이 국민들이 과연 어떻게 평가하실까 선거용 반성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 인요한 위원장과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네. 윤한홍 의원은 찐 윤핵관 3인방 중에 한 명으로 누릴 거 다 누렸던 분이고 주호영 의원도 뭐 탄핵은 정당했다라는 말씀하시지만 탄핵 표결에 불참했던 사람이세요. 이런 사람들이 해야 될 메시지는 뭔가 유체이탈하거나 제3자법으로 해가지고 얘기 진단할 게 아니라 먼저 죄송합니다. 나부터 반성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도부는 잘못됐습니다. 그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네. 국민들한테 소구가 될 것이지 뭔가 바깥에 있는 사람처럼 바뀌어야 된다는 말을 해봐야 무슨 진정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제 제가 이재명 정권 초기에 예. 윤석열 정권 초기 네네. 이재명 당대표실에 제가 정무조정 부실장을 할 때 그때 당시에 주호영 의원이 원내대표였어요. 임시로. 그래서 사실은 민주당 뭐 예산안이든 법안이든 집권 여당이라고 민주당하고 굉장히 소통을 강화하려고 하고 예산안도 사실 어느 정도 합의를 보고 자기가 대통령실 가서 잘 설득하고 오겠다. 근데 그렇게 하면은 윤석열 정부에서 굉장히 그 망신을 주더라고요. 그 주호영 의원이 이렇게 가지고 가면은 합의를 그냥 깨버리고, 그러니까 해도 되는, 그러니까 이 정도는 그냥 용인할 수 있는 양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 그냥 협상에 파토를 놓고, 그래서 주호영 의원이 기자들이나 저희 그 원내대표한테 굉장히 괴로움을 호소하고, 뭐 그걸 표면적으로 정부 여당 원내대표다 보니까 밝히진 못했지만 그러다 이제 결국 사퇴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는 그 윤석열 정권 내내 불만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워낙 보수의 상징적이고 여당 중진이다 보니까 이야기를 못 하고 있다가
탄핵이 1년 지난 이 시점에서는 좀 이제 털고 가자 그런 진심을 얘기한 것 같고요. 윤한홍 의원 같은 경우도 처음에 이런 발언을 했을 때는 저는 좀 굉장히 불쾌하더라고요. 불쾌했어요. 아니 왜냐하면 그렇게 윤석열 그 측근으로 알려진 사람이 윤석열을 배신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인터뷰하는 모습을 보니까 의대 정원 2,000명 관련해갖고 본인이 평생 들어보지 못한 욕설을 들었다. 10분 동안 들었다고. 그리고 뭐 김승희 행정관 관련해서 본인이 배제를 좀 했더니 그 이후로 좀 눈밖에 났다. 본인 딴에는 어떤 진솔한 얘기를 좀 했다고 생각해요. 본인이 초기에는 친윤 의원이었지만 뭐 그 이후에 계속 관계가 좋았던 것도 아니고 어쨌든 국민의힘이라는 하나의 조직에 묶여 있다 보니까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고 따는 것도 있지만 탄핵이 된 이 시점에 언제까지 윤석열 대통령을 윤 어게인 외칠 것이냐. 근데 이 부분 관련해서는 장동혁 대표가 성창경, 고성국, 강용석, 전한길 이렇게 실명 또 언급하시네요. 이 네 사람의 극우 유튜버를 등에 업고 당대표가 된 사람, 자기 지지 기반이 그건 거죠. 윤 어게인을 외치는 세력. 합동 방송 이런 것도 했었죠. 그렇죠. 면접. 저희는 면접봤다는 표현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 지지 기반이 거기다 보니까 장동혁 대표가 어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저도 장동혁 대표가 어떤 선택을 할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은 장동혁 대표가 뭐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나 한동훈 대표를 공격을 해서 이분 친한계가 이번에 정말 어려움에 처했군 했더니 오히려 장동혁 대표가 고립이 되고 있다.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 김종혁 전 최고위원의 정치력이 대단하다. 아까부터 왜 그래요, 진짜로? 무슨 의미예요? 아니 지금 이제 두 분 1분씩 발언하면 될 것 같아요. 간질간질 이간질이다 이거. 이간질이다. 이간질이다. 어쨌든 뭐 늦었어도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좀 보는데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 장동혁 지도부의 모 최고위원은 다선 중진 의원들의 이런 소신 있는 발언을 가지고 곧바로 페이스북에다가 내부 논의가 아니라 카메라 앞에서 쓴 저런 메시지는 잡음이다. 이런 말까지 하세요. 김민수 최고위원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김민수 최고위원이 어제는 안기령 부대변인 사살해도 됐다. 이런 발언까지 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안기령 주제 때 얘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다선 중진 의원들이 늦게나마 뭐 선거용이라도 반성하고 뭐 이렇게 기조를 바꾸려고 했으면 어쨌든 지도부도 그 발을 맞춰가지고 좀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건데 그걸 잡음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과연 이게 쇄신이 가능한 정당이겠는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 말씀 듣고 마무리할까요? 그 윤한홍 의원 같은 경우는요, 저는 진정성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 연찬회 국회의원 연찬회 하는데 그때 대통령실에서 뭐 복지부 장관부터 시작해서 2,000명 증언하는 게 옳다라는 것들을 설득하려고 잔뜩 보내왔어요. 근데 그때 저 깜짝 놀랐던 게 윤한홍 의원을 비롯해서 친윤 의원들이 그거 잘못된 겁니다라고 굉장히 비판을 하더라고요. 사실 그게 공개되지는 않았어요. 저는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걸 봤는데 윤한홍 의원만 욕설을 뭐 10분 동안 태어나서 대통령한테 들어봤던 것 중에서 온갖 욕설 다 들었다는데 그 욕설 들은 거 윤한홍 의원만 들은 거 아니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욕설을 들었어요. 근데 차마 대통령이니까 얘기를 못했던 것이고 그게 나중에 다 드러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도 윤 어게인 외치는 분들 그런 내용 잘 몰라요. 사실 구체적으로 대통령실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의원들을 어떻게 모멸을 하고 함부로 대했는지를 잘 모르니까 지금 윤 어게인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분들도 언젠가 다 진실이 드러나면 저도 처음에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막아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건 도저히 아니다.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비판하기 시작. 이거 아닙니다. 그래서 어차피 진실이라는 건 다 드러나게 돼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지호 대변인,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 개혁신당 이기인 사무총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